여기 이제 칸이 얘기한 아키텍처의 커넥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택에는 정원이 있고 동네는 코트가 있으며 도시에는 광장이 있다. 정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코트는 그것보다는 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광장은 비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 이렇게 구분한 게 있어요. 그 구분을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설계하거나 건축계에 대한 생각을 세울 때 뭐를 지시하는 것이냐. 우선 주택, 동네, 도시가 달라. 이게 규모가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이 코트가 되고 코트가 광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주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정원 그러면 자기만 써요. 남이 와서 뭐 함부로 뭐 빌려 씁시다. 이건 허락이 안 돼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저기 있으니까 우리 식구가 사는 맛이 나고 꽃을 보니까 아름답고 뭐 다 갖고 싶은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만 살지 않고 그 자기 집을 벗어나면 마을끼리 사람들이 보내는 코트에 대한 사진이 뭐 좀 적절치가 않고 조금 좀 입상스러운데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고 집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들끼리 서로 모인 자리에서 아까 주택이면 가져야 될 정원을 동네 사람들이 비슷하게 갖는 정원 아닌 정원이 있어. 그걸 보고 코트라 이름 붙인다. 코트. 코트는 정원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야.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면 광장이 만들어져요. 그걸 피아자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나가면 누구나 더 나갈 수 있고 너 왜 왔냐고 묻지도 않고 왜 남의 집 왔냐 묻지도 않아요. 거기선 자유롭게 많은 사람이 더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칸은 이거에 주목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꼬르비제는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해요.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을 다시 일깨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보면 아까 주택에는 정원이, 동네에는 코트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뜯어보면 주택, 동네, 도시는 건물에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럴 때 정원, 코트, 광장은 그것을 해결해주는 커넥션이 있죠. 커넥션. 노란 게 아키텍처 커넥션이에요. 이 커넥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집들이나 이것들을 이런 노란 것들이 묶어냄으로써 성질이 그런 성질을 바뀜으로써 주택에도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간 단계도 있고 조금 더 나간 도시의 단계에도 이런 중간자들이 소위 말해서 커넥션을 이루는 아키텍처 커넥션이 될 만한 노란 것들이 반복돼서 나타난다. 결국 이게 도시와 건축을 잇는 길이다 이 얘기. 난 이 말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을 도시로 했다는 생각으로부터 정말 벗어나야 돼. 근데 우리나라 건축계가 왜 도시를 잃었는가? 도시를 잃었는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대한 논리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낱개로만 그 계약을 하니까 낱개로만 문제를 푼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고. 또 그런 류의 집들이 있을 때는 뭐 더 이상 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 규정해 놓은 거를 지키기도 바빠. 그러니까 나는 지키면 되는 사람이니까 도시에 대해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도시는 있다만한데 점점점 줄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서랍에다 넣듯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건축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가는 도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졸업자들 하면 도시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내가 20몇 년인가를 졸업전만 한 해도 쉬지 않고 했는데 거의 끝판에 한 10년은 거의 도시 얘기야. 도시가 뭐 구원자야? 그런데 그렇게 했던 도시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설계사무소 들어가서 실무를 하거나 이러면 도시가 안 나와. 왜 그럴까?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준 건가? 걔들이 너무 크게 생각한 건가?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요,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건축가가 도시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세울 건가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이거라고. 아까 내가 손가락 2개 있잖아요. 이 2개는 건물이 달라. 건물이 다른데요. 요게는 요거 있죠, 요게. 요게 아까 노랗게 그린 정원은 우리 식구끼리 만드는 거니까 방과 방 사이잖아요. 방과 방 사이에 그 주택이 이루어지니까 식구들이 이루는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중정이 우리들을
식구,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이래가지고 그 묶음을 조그만 사회로 공동체로 묶어내는 건 중정이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코트로 되고 광장으로 된다. 그다음 또 뭐가 있겠죠? 요 노랗게 있는 요것이 요게 해당되는 거죠. 요 커넥션은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요걸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연계 건축 그래가지고 한자로 저렇게 연계라는 말을 쓰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 잠깐 연결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결과 접속이라는 말은 여기 인디비주얼 스페이스 각각의 공간이 분명해야 돼. 흐릿하면 안 돼. 그래서 칸은 미스와 같은 공간에서는 접속 공간이 커넥션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로 다 묶여진 거니까. 근데 칸이 미스의 생각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 건축 공간 안에서는 그게 돼. 근데 그게 도시로 나오게 되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하나의 평면 속에 이루어진다. 그건 건축이 아니지. 건축물로 이렇게 패키지 된 것 속에는 미스 반대처럼 그렇게 좋고 해결책이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도시로 나가서 할 접속의 힘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이 다 그걸로 이루어지냐? 그렇게 도시는 절대 안 이루어지지. 땅의 소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 현실에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건물, 각각의 공간은 인디비주얼이 다 다르다. 인디비주얼이 뭐죠? 인디바이드야. 더 나눌 수 없는 것. 인디바이드에서 인디비주얼이 된 거지. 요게 디바이드지.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래서 개인이 쟤는 개인적이야. 그러면 이기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각각의 사람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체로서 존중돼야 된다.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싱귤레리티라고. 그러니까 이 둘은 거리를 떼야 돼요. 두 사람 붙어 있으면 샴 쌍둥이 돼. 두 사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샴 쌍둥이 된다고. 샴 쌍둥이는 떼려고 애를 그걸 성공하는 의사가 있다며. 그 넷플릭스 보니까 영화 나오더라고. 대단한 사람이 수술에 성공했다고. 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스페이싱, 어떻게 떼느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떼고 접속하느냐가 두 개가 양쪽에 있는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지배 관계도 그렇고 공간의 관계도 있는데 싱귤레리티라는 말에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싱귤레리티는 난 이렇게 이해했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러는데 양 99마리와 100마리의 비유를 하셨어.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양의 목자가 한 마리가 어디 갔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위험한 곳에 가서라도 양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온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그 양을 데리고 오니까 어깨에 메고 오니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제 99마리는 어디 있죠? 양의 우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얌전하게 착한 아이들은 한 놈이 이제 말씀 배워가지고 엥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목자가 데리고 왔잖아? 왜 이걸 메고 왔을까? 다쳤으니까. 다쳤으니까 메고 오지 멀쩡해서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올 거 아니야 졸졸. 메고 온다 그건 다쳤다요. 근데 99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쟤만 사랑하고 우리는 왜 안 해주나 그래서 한 마리가 자기도 나갔어. 이번엔 내 차례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주나 보자. 그래가지고 양이 나갔다고 치자고.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나간 놈은 들어오고 새 놈이 나갔어. 그러니까 99마리 됐어요. 근데 그 한 마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한다야. 그거를 100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 안에 좋아하는 이유가 쟤는 왜 좋냐 그랬지만 쟤는 털을 많이 하는 애야. 쟤는 괜찮아. 근수가 많이 나가. 쟤는 고기가 괜찮아. 쟤는 눈이 잘생겼어. 이렇게 가지고 묻지 않고 어떤 양이라도 목자는 그리한다. 근데 그게 뭘 뜻하냐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 소중한 생명체이고 뭐 이렇다. 그런데 그거를 100번이고 한다. 그게 사랑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은 왜 생기냐? 한 마리 한 마리에 싱귤러리티가 있다 그거지.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다 하나, 저부터 포함해서 하나밖에 없어. 여기 있는 이 자리도요, 여기 한옥에 있는 이 자리도 하나밖에 없는 자리야.
건축은 싱귤러리티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있다. 이거 뭐別벌이지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내리고 하는 게 괜찮으면 그렇게 그늘을 내리는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게 싱귤러리티야. 그러니까 건축가는 설계할 때 그 싱귤러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어. 이 동네도 하나밖에 없어. 왜 이 지역이 잘 돼야 돼? 남들과 지역과 똑같이 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제 명륜동 어디 금방 보면 하면 이 동네는 하나밖에 없다 생각. 왜냐? 하나밖에 없다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싱귤러리티는 그러니까 싱귤러리티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떨어져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야. 뭐 우는 애들은 달려서 하고 뭐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치원 교사들, 어린이 교사들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 교사들이 이상한데 그 CCTV에 잡혀가지고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한다. 그러니까 스페이싱에 있죠. 근데 걔네들을 다 따로따로 있으라 안 하잖아.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뭐 교과라는 이름으로, 나무 밑이라는 이름으로, 뭐 어디 풀 밑에 가서 같이 먹자는 이름으로 서로 커넥팅 하잖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건축은 다양하지 않아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루, 공간, 지붕, 계단, 뭐 그렇게 뭐 말랑말랑한 거 모든 전자제품에 나오는 거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건축물이 갖고 있는 건 아까 보면 저기 뭐 가든, 코트, 뭐 무슨 뭐 광장 이런 류의 한정된 그걸 가지고선 이렇게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밖에 없긴 하지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스페이싱과 커넥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코트, 아고라, 엠블러트는 이렇게 순환하는 복도 같은 거예요. 그 성당, 고딕 성당 뒤에 보면 그 앞에 제대가 있고 뒤를 이렇게 순례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뒤를 채플로 이렇게 삥 한 바퀴 돈다고. 왜냐하면 미사를 드릴 때라도 그 이제 성지 순례하러 오는 사람이 여기 지금 미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미사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도 돌아라 이렇게. 그 뒤에 그 엠블러터를 이렇게 만든 게 주보랑이라 그래요. 걸어갈 주자, 둘을 주자, 둘러서 주자가 걸어간다도 주보랑이라고 이런 거 치는데 그런 꼴이 있다든지 홀이 있다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도라고 얘기를 붙일 것과 비슷한 계열에 속하는 그런 단어들이 옛날부터 쭉 있었다. 요런 게 이 커넥션에 해당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스찬 드베어라고 한 사람이 했는데 칸에게 있어서 칸을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칸한테는 공간은 공간대기다. Space is spacing. 칸한테는 공간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떼는 거를. 근데 이 말에 이제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하나가 싱귤러리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꼴을 미스반대는 공간을 그 생각하죠. 공간은 한 통속이어야지. 쫙 하나 펼쳐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방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방을 정리하면 방이 뭐냐. 건축의 시작이라 그랬고 거기에 마음이 장소라 그랬고 자기 그거의 크기와 구조와 빛이 다 제각각 있는 그런 싱귤러리티를 모두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걸 방이라 그랬어요. 방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한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옥에 있는 방은 그걸 스페이스라 부르면 안 돼. 방이지. 한옥에 만들어 놓고 이 스페이스는요. 여기 있는 마루 스페이스는요. 여기에 있는 무슨 건넌 스페이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냐고. 그냥 건넌 방이고 안방이고 여기 마루고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거기 있는 방들은 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였다. 근데 칸이 이런 말에서 작은 방과 큰 방인데 작은 방은 이렇대요. 이게 꼭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성질이 있대요. 개인적이래. 요만한 방에 생명감이 있을 수 있대. 둘이 있을 때는 이제까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대. 있잖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둘이 말하는 비밀인데 우리만의 비밀이야. 있잖아.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랬대. 이런 말을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방이 있는데 큰 방에서 이렇게 안 한다. 예를 들어서 한 50평 되는 빈 방인데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 이랬대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작은 방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 서로 옛날에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렇게 말하고 트고 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 소중하고 섬세해서 그런데 백타가 융화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자기 얘기하고 끝난다. 거기서 뭐 합의 보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런 수도 있다. 하던 말만 반복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충분히 안 가는데 이걸 보니까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말이다. 근데 큰 방은 뭐냐 그러는데 이벤트가 일어나고요. 이벤트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 여기서 뭐 이럴 줄 알고 그냥 이럴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딴짓하고 있고. 근데 그걸 또 용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 공동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기입할 등져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어떤 생각에 우선한다. 생각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초록색으로 한 칸의 말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은 방과 큰 방의 차이를 뭔가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큰 방에서는 뭐 사람과 선택하고 그 사람과 이해하고 멀리 있는 벽이 있는데 멀린 벽이라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말도 내가 그 방에서 만약에 원고를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는 기우지 않고 저 사람 말주변이 참 좋구나 이런 것만 하게 되고 그렇다. 좀 막상 들어보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밖에 그 얘기가 무슨 뜻이 있느냐 그 얘기보다 이 큰 방 작은 방의 스케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선택할 수도 있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 딱딱해질 수도 있고 공동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 방의 크기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을 촉발하죠. 그래서 칸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방 큰 방에 갑자기 느닷없이 플로렌스 피렌체에 있는 세례당을 생각해보자. 이건 이제 학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그냥 강연의 말이니까 그냥 쫓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기에 조금 뭔가 목이 빠르지 않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그냥 풀이를 해두는 것 뿐인데 여기 플로렌스에 있는 세례당은 왜 얘기하나? 여기서 방의 사유를 촉발한대. 사람이 사람을 촉발하고 건축가가 건축가를 촉발하는 거와 비슷하게 일어난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렌체의 그 세례당을 왜 갑자기 했냐면 세례당은 커. 거기에는 세례받기 위해서 여기 모여요. 이렇게 모여요. 세례받는 사람은 옷을 벗어야 돼. 아무개 부르면 옷 벗고 나가야 돼. 요새는 뭐 물로 주전자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게 옷 벗고 그러면 네, 그러면 나가면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야. 물속에 들고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이름을 다 부르고 막 뭐 하고 그래. 그 다음 사람들.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다고. 신부하고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방이에요. 큰 방에서는 큰 방의 아우라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유를 촉발한다. 아, 전례라고 하는 건 저런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런 거였는데 조그만 방에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둘이서 세례를 준다. 그거는 둘이서 하는 일이지 안 한다면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큰 방은 사람의 생각을 촉발한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그 작은 방, 큰 방, 무슨 뭐 조금 말이 이상할 정도로 피렌체의 세례당을 이용하면서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냐면 가로의 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점점점 커져서 조그만 방도 있지만 규모 같은 방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방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시의 방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를 논리를 꿰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한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로의 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가로가 시설의 감각을 일으켜준다고 하는 말과 이어지기 때문에 되는데 느닷없이 계단을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건축가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칸이 얘기하면서 계단을 만들 적에 할아버지가 계시다. 이제 집안의 계단인데 애들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계단 참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창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요 랜딩, 계단 참이 방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그 동화책을 읽어주는 방이 될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봤을 적에 전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문장을 읽었어.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미쳤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계단이냐, 이게. 계단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방이 있대요. 그 계단 참에서. 그러니까 계단 참도 방이 될 수 있다. 아까 그 복도가 있는데 엘코브가 있는데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나
우리가 늘상 이용하고 있는 그거는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조차도 방해될 수 있다. 계단과 계단에 있는 계단참이 방해될 수도 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가로를 지나가는데 사람은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것 속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계단을 올라간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쭉 잡아 빼가지고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걸 잡아 빼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단이 움직이는 게 있고 계단참이 있고 운전의 계단참이 있고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나타나지 않은 것도 크게 방해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계단을 갖고 만들어진 애들은 뭐 많죠. 그래서 쫙 학교래요. 학교가 쫙 내려오다 여기서 샥 한대요. 갔다가 뭐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멋져요. 그런데 교육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학교는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그 뭐 몇 아이가 여기서 와글와글 떠도 조용히 선생님이 모르겠냐 아주 그냥 공부 디리따지 하는 애들만 모여가자면 좋겠지. 와글와글 떠들 텐데 전체가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방이라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비슷하게. 계단참은 초록색으로 칸이 얘기한 거예요. 계단참은 창가에 있는 작은 책꽂이가 있는 앉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도 좋다. 미시안했지, 지금? 빨리. 노인은 아이와 함께 올라가던 계단참에 멈출 수 있다. 책에 관심을 보이며 허리가 아프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슬쩍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봐라 이거 뭐 보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문자 따지보면 웃기는 말이야. 그런데 그 속을 읽어보면 할아버지가 거기에 허리 아프다고 앉을 이유가 없어. 그러나 앉을 수도 있다. 근데 안 돼. 바보같이 앉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옆에 창이 있고 책도 있어서 마치 손자를 기다리는 것, 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 말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일이지. 조금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뭐냐? 아이들, 어른, 노인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슨 계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애는 뭐 힘이 남아도니까 펄쩍펄쩍 뛰고 올라갈 거고 젊은 사람들 껑충껑충 두 단, 세 단씩 올라가는데 노인은 그렇게 못 올라간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모두 공동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참을 다르게 만든다. 그러면 그 계단참이 방해될 수 있다. 어떻게 만들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이가 사용하는 말. 나는 계단 이야기는 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he landing want to be your room 이 말은 계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랜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있고 올라가다가 있는 거예요. 칸이 이런 말도 했어. 그 말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에서 계단이 올라가는데 계단은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계단참이다. 그 설명이 왜 했냐면 일정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속에 다른 요소가 있고 일정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속에 다른 요소가 끼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 랜딩은 커넥션이다. 근데 그 커넥션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고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한 거예요. 계단을 열어서 가로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말은 새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 시설은 모든 이가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머릿속에 뭔가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계단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해서 아키텍처 커넥션의 일부가 그 안에서 보이는 것 같다. 칸은 건축가의 첫 번째 임무가 시설을 어떻게 짓느냐 했어요. 그리고 방들의 사회라 그랬어. 방을 가지고 만드는 게 도면이 아니고 방들의 사회를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만드는 도면은 사회 만드는 일이라고. 이거는 건축가들이 알아서 그냥 멋있게 말하거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누군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건축가들에게 일을 맡기고 설계를 하고 구청사를 지세요. 멋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구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구민들이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인가를 그거를 건축가에게 기대하셔야 된다. 구청장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건축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여전히 건축하는 전문하는 사람도 그 칸이 멋있게 한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니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방들의 사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악보 같은 것도 보면요. 악보도 음과 음이 겹치지 않아. 악보의 그 서양식의 사고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브젝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주변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악보를 보면 점이 딱딱 지겠잖아요. 까만 머리, 하얀 머리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이 겹쳐요. 겹치는 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음과 음 사이 있죠. 그 사이가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뭐 디미뉴엔도라고 쓰면 그 사이를 음과 음 사이를 점점 여리게 사라지도록. 그 다음에 뭐 포르테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힘을 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전부 사이에 관한 거잖아요. 커넥션에 관한 지시사항이 악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악보는 건축가를 그 전체로 읽지 않냐, 그런 악보를. 그렇다면 방들은 뭐냐면 악보에 있는 음표와 같은 거다. 나눌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걸 하나의 이미지였는데 똑같은 관계를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방들의 사회는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보면 방들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커넥션의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방들의 사회, 사회야 라고 했는데 아까 개체가 따로 있고 이어주는 그거 없이는 사회가 성립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었네. 그것이 각각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요소를 어떻게 니트톡에다 엮일 것인가라고. 방들의 사회는 자기의 특성 가진 방으로 연계 요소로 짜있다. 사람들이 사는 거는 연계로 이루어지는 않지만 뭐 여기에 뭐 같은 집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까만 사람이 전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여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잊지? 그러니까 사람만 다를 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같은 집이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잊지요? 복도로? 서큘레이션으로? 그건 잊는 방법이 아니야. 서큘레이션 엄밀히 보면 그냥 관통해가지고 어떻게 엮을까 하는 거에만 관계있지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있느냐. 아니 지금 준비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해결해야 돼. 굉장히 순환과는 다른 요건들인데 자 이걸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옛날에는 서양 건축에서는 이런 유의 포치 무슨 이런 여러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치의 구성, 뭐 이런 구성들이 여러 방법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묶어냈다. 명동 대성당 앞에 그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인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커넥션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그렇게 봐야 돼. 그 건물 앞에 있는 포치다. 그냥 건물에 붙어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오는 사람과 건물의 한자리를 어떻게 묶어낼까라고 고민한 게 그런 포치도 되고 포탈도 되고 이런 형식이 돼.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아키텍처 커넥션을 이루는 걸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다 그러면 도서관은 이제 코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도서관을 향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건물과 그 만나는 곳에 코트의 면에 있는 엔트런스가 있을 수 있지. 그냥 엔트런스가 아니고요. 코트 엔트런스. 코트이기도 하면서 엔트런스이기도 한. 이게 이제 설계 과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이용될 수 있는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으면 이 코트 엔트런스는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돼. 근데 그 장소가 또 조건이 있어. 초대해야 돼. 책을 보러 오라고. 책 좋은 거 많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엔트런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트를 이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왔어요.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뭐 책도 보고 뭐 타자야 안 치겠지만 글씨도 쓰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들이 책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숨겨놓지만 사실은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라고. 그게 이제 사서들이 어떻게 책을 준비해가지고 관리해서 하는가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들 있잖아요. 방을 좀 나눠가지고 토론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방이 있으면 룸 오브 스터디가 되겠지. 그거를 빼고 그냥 자유로운 마음으로, 참 쉬는 마음으로 가지고, 거기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만날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요거 노랗게 쓴 것들,
아까 그 코트 엔트런스와 이거는 딴 얘기고요. 그 엔트런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커넥션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비테이션, 워크, 스터디, 미팅, 이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것들을 또 안에서 어떻게 묶어낼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 연계 건축을 만들 건가. 그러면 칸이 말하기를 이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의 출발은 책이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라이브러리가 만들었다. 코트하우스가 있다. 코트하우스로 나가면 책이 있죠. 뭐가 있죠?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만들면 코트 엔트런스가 있죠. 더 나가면 가든이 있죠. 더 나가면 이제 길이 있을 거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든, 요거는 책으로부터 저 바깥쪽의 도시로 지금 점점 더 큰 스케일로 가고 있는 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화살표가 그게 그 지점을 설계하는 게 커터 아키텍처 커넥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넥션이란 말에는 어떻게 그룹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할 건가. 그다음에 종국적으로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불러일으켜가지고 만들어낼 건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저게 건축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느냐까지가 요구되는 건데, 칸이야 워낙 거장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도미니코회 모원 65년에서 69년까지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건 도면은 요 도면 전면에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긴 하지만, 저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전에 이제 브린모아 대학이라고 여자 대학이 있잖아요. 그 여자 대학의 기숙사를 설계할 때 기숙사를 이렇게 설계했다고. 건물 보면 정말 재미없어, 네모. 근데 이거를 발견할 때까지의 스케치를 보면 정말 힘들게 발견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여자 기숙사잖아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첫 마디 남자의 기숙사보다 여대생들의 기숙사는 더 주택다워야 된다. 왜냐하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을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각 대학마다 뭐 기숙사가 있다고요. 서울대학도 기숙사가 있고, 뭐 내가 있을 때도 몇 차례 신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한 번은 거기 입시하느라고 그 옛날 기숙사 지금 부서졌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거기 꽉 쟁겨가지고 채점만 하래. 내가 붙어잡고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쉬거나 뭐 일을 할 때 보면 옆에 사람 다 들려. 슬리퍼 소리가, 그 선생님들만 있잖아요. 채점하는 선생님만. 기숙사의 모습을 다 했는데, 지나가는 목소리 다 들리고요. 지나가는 뭐 슬리퍼 소리, 발소리 다 들려. 야, 학생이 이런 데서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홀이 요만해. 그래가 들어오자마자 수야시장에 인사하면 끝이야. 그래가면 거기 옆에 보면 편지 통이 있어. 그걸로 하고 올라와서 끝이야. 그래서 그거 하다가 칸이 이 브린모아 여자대학 기숙사를 설명하면서, 여자대학 기숙사는 첫째 더 주택다워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둘이 살아 또.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살아야 돼. 그게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칸이 한 말 중에 뭐냐, 주택이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중정을 이렇게 에워싸는데, 요 같은 토막으로 에워싼 이유가, 하나는 거실, 하나는 식당, 하나는 또 뭐라 그랬던가, 무슨 방 3개를, 주택에는 3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기 가고, 뭐 리빙룸처럼 이용하면 여기 가고, 다른 목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용하고, 서로 방을 이동하면서 이동하게 됐다라고 한 건데, 쉽지만 난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설명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성벽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때 칸 전시회를 해보겠다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 루이스 칸 컬렉션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남자가 휘트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여자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브린모아 여자대학 출신이래.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사냐 했더니 요 코너에 살았대. 요게 4년인가 살았대. 어땠냐고 느끼고. 너무 좋대. 우리 집보다 더 좋대. 그래서 칸 칭찬하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 정말 주택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는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 집이 뭐 이렇게 딱딱해. 뭐 이랬는데, 방 하나하나가 정말 각자의 방으로 다 했다는 점에서 놀랍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리빙룸 부엌이 있는데, 정말 자기 주택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같은 방에서 같이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거기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 사이, 움직이는 사이에 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는 거야.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쉬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까만 게 요게 이제 이 연구자에 의하면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 커넥션처럼 보였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이 도미니코의 여기를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수도자들이 있고 여기 보면 입회자, 유기서원, 종신서원 받는 수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이렇게 종이장을 짜라는 것처럼 이그러져 있다 그랬고 특징이 코너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먼저 설명을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출발은 이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살고 있는 이 수녀가 미사를 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또 뭐지? 두 개의 방법이 있네. 여기에 있는 수녀가 가겠다 하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누굴 만났다가 하면 이렇게 가는 거 되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도 간다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각자 가고 있는 방들의 선택지가 다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겠거니 그러는데 그게 그냥 가능할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생츄어리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엠블러터리가 있어요. 엠블러터리에 코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복도만 있는 게 아니라 코어트와 엠블러터리로 둘러싼 생츄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 하나만 보면 이 세 가지의 아키텍처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구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무슨 미로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닌다. 여기 보면 아까도 공간을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고 연속적인 분배 회로 안에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의 안의 행위는 사적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알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는 멈추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논리의 지도 같은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좀 이따 나올 테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볼륨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상당히 동적인 운동감이고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거기 보면 수녀원의 방을 보면 수녀원의 방을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녀원은 그 이름이 베드룸이 아니에요. 셀이에요. 이름을 셀이라고 불러. 그럼 베드룸이고요. 리팩토리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다이닝룸을 리팩토리라고 그래. 리팩토리면 주택의 리팩토리. 스쿨이 있어. 학교가 있어. 거기 보면 교실, 추천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스타디에 해당되는 거고. 채플이라고 하는 게 커먼룸이니까 여기 있는 노랗게 써져 있는 명칭은 사실은 주택과 같은 거라고. 주택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적으로 만들 거냐고 내가 드로잉을 좀 볼 텐데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금 지리할 테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겠는데 이제 전체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건축가가 대가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추리해 나갔는가를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수녀원에서 연락이 왔어. 나 이게 실패했어요. 결국은 채워지지 않고 끝났는데 세워졌더라면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도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면을 받았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놓은 이유는 다음부터 나오는 도면이 다 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수녀원이 이미 있었고요. 요로에서 요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설계한 거죠. 지금은 이 사람들은 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을 처음에 이거 할 때 서큘레이션을 안 쓴다. 서로 따로 떨어진 건물을 가지고 연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서큘레이션이 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말이 따서 금방 한 게 아니라 그리긴 그렸는데 이게 보통 주택 평면에 그린 이게 주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는데 이게 보면 복도지 뭐. 근데 이게 뭐냐면 요 덩어리에 바깥에 다른 요소, 여기인데 다른 요소 이렇게 집어보면서 이제
각각 요거를 쓰고 있지만 다른 요소가 있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보이는데 이건 딱 보면 더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산이 있는데 산에다가 먼저 그 다음에 그린 거는 여기 그린 순서거든요. 여기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두르겠다고 그냥 한 거 있는데 이거는 마음 먹은 것 같아. 그래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셀들을 짝이 연결하겠다고 그냥 다는 그리지 않았는데 마음에 급한 게 앞에 있는 것들 공룡이 있어. 아까 리팩토리, 식당, 공부하는데 학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미사하는 채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을까 하다 보니까 채플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그 몇 가지 성질은 각각 똑같은 모양이 아니야. 다르게 한 요소들. 미스 같았으면 쫙 하나 해놓고 하나 쳐서 이렇게 잘랐을 거야. 꼬르부지에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를 뭐 중정을 만들고 계단을 놓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풀어나가는 작업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걸 갖고 그림을 그렸더니만 요게 요렇게 에워싸이고 바깥쪽에 이렇게 정리한 그림을 일 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 중정이 있고 여기 숲이 많으니까 숲이 많은 쪽에다가 집어넣고 중정을 만드는 중정이 하나예요. 이렇게 1, 2쪽까지 냈는데 중정이 하나예요. 그래서 만든 게 중정이 아니고 사람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멀어 앞에 전열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다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뒤 틀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갔는데 요거는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일렬 쪽으로 이렇게 무슨 럭비 선수들이 앞에 진영 가지고 탁 미는 게 아니라 약간 뒤틀어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중정을 만들면 요게 하나짜리로 딱 보이는 게 조금 완화가 되겠지 하고 한 안으로 중정으로 딱딱한 중정을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입면은 그린 것들은 요런 단계에서는 전체가 들어와가지고 입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이게 입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쪼개. 그러니까 쪼갠 거 보면 셋으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정이 아니고 세 개의 중정으로 뭔가 나누고 그거를 한 개 나누고 이건 복도가 나누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스크램 짜가지고 럭비선처럼 앞에 이렇게 막고 하면서 요 존에는 요거, 요 존에는 이게 뭐냐면 각각 자기의 정원을 둔다는 거지. 근데 요거는 됐는데 이거는 역시 큰 정원을 에워싸고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요걸 조금 정리한 게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잉을 한번 해봐주고 했어. 생각은 처음부터 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만들어 본 게 우리가 많이 보는 요 그림이에요. 이 종이장 잘라가지고 이렇게 평면 그리지 않고 이제 종이장을 잘라가지고 움직이면서 이거를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서 조금 이동시킨 게 요 정도. 아까 거하고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개 또 1년을 또 와. 처음에 안으로 다시 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같잖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변화된 게 있어. 이걸 납작하게 줄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딨냐면 저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걸 잡아 당긴다면 요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잡아 당기니까 여기 이렇게 가깝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삐뚤삐뚤하고 가운데 여기다가 이걸 코알을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했던 모양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됐는데 그 다음에 정리된 게 여기서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만들었어. 요걸 네모로 만든 거예요. 네모로 만드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이게 마당도 안 생기고 가운데 낑겨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걸 또 정사각형이 아닌 약간 비스듬한 사다리꼴에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조금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네모난 게 마음에 들었나 봐. 이거를 흔드는 거야. 지금 설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금방 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 하나 있어요. 아키텍처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데 그걸 뭘 떼고 가운데 있는 평면의 단위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의 성격은 정해져 있다야.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흔들어 놓고 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정해져 있고 그거 연결관계만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니까 그게 답은 아직 안 났지만 아키텍처 커넥션을 찾으려고 하는 얘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한데 중정이 안 만드니까 다시
여기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또 같은 게 삑삑삑 돌아. 여기 보면 이렇게 갔다가 결국 이렇게 자리 잡았어. 그때는 이제 아까 이렇게 들어가더니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꺾여져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지런히 그렇게 하고 뭐 물도 여기다가 물도 넣고 정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 후정이 직접 면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 한 켠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그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씩 이제 너무 과다했다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고 여기 있는 요 요소만 갖고 계속 요거는 정해졌어요. 이제 정해지고 여기에 있는 요 틈만 설계하는 거예요. 요 매듭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라고 하는 건데 거기 사람이 모이는 건지 만나가지고 수ner께서 의논하는 건지 같이 뭐 이거가 정해지지 않는데 그거만을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자세히 해보던데 그건 생략해버렸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다가 이제 마당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진한 마당, 여기는 흐릿한 마당, 여기는 하얀 마당. 그러니까 마당도 다 성격을 달리하겠다. 이거 보면 색깔이 하얗고 약간 흐리고 진하고 그러니까 네 개의 마당은 어쨌든 난 다르게 하겠다. 마당조차도 똑같지 않다. 모양도 다르니까 바닥도 달리 만들고 뭔가 달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대고 그리기 시작하는 거지. 자대를 했는지 뭐 했는지 지금 같으면 자지뭐 옛날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규 사이즈로 들어가면서 이제 면적을 잘 잡고 하는 걸로 생기고 점점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 같은 도면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가구를 그리는 거예요. 가구를 그리니까 사람이 진짜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게 딱 하고 그냥 빈 칸만 있었는데 정말 가구가 어떻게 생기고 나무도 어떻게 심고 어떻게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다가 여기 이제 빼곡 찼잖아요. 많이 차서 여기도 좀 뭔가 뭐 지나치게 튀어나왔어. 좀 쎄 계단이. 그 계단을 다시 줄이지 않고 그냥 민자로 딱 옆에다 붙여가지고 내려오는 거 말고 그게 별도로 있으면 그 공간을 파괴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걸 쭉 펴면서 좀 우리가 많이 보는 편이 이게 입구가 되고요. 이게 이제 성당 평면이 되고 이게 식당이 되고 이게 공부방이 되고 이게 무슨 방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야 돼. 요게 이제 이상하게 보면 평면이 뭐한 것처럼 이게 이제 아키텍처 커넥션을 이루는 가장 최초의 일이 됐건 내부의 평면이.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시 페퍼 올려놓고 그거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뭐 맞추려고 하는 걸 정확한 거. 그러니까 이게 도면이 점점 좀 이렇게 여러모로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평면들이 생겨나고 이제 뭐 2층, 3층도 그리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을 보면 이렇게 생겨난 거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배치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크게 보면 이 평면에서 이 평면으로 잘린 거다. 이건 이제 전번에 봤던 그 그림인데 이 저자는 이걸 연구했던 저자는 여기에 보면 아키텍처 커넥션을 까만 선으로 그렸어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온다다 깜빡하고 딴짓하다가 못했는데 일본에서 만든 학교를 잘하는 선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교 건축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피겨 앤드 그라운드로 이렇게 바꾼 게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아키텍처 커넥션이에요. 자기가 설계한 거가 있는데 하얀 거를 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있냐 면적이 보이다가 이걸 까맣게 바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였는데 안에 그걸 스캐닝 갖고 온다는 바람에 딱 뭐였는데 그게 어쩌면 이거보다 더 리얼하게 보이는 건데 여전히 아니라 지금 정말 유용하게 쓰여야 될 그런 단계들이다. 근데 그거를 설명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방법을 이용했는지 어떤 이유냐면 잠깐 이번에 그 학교 건축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카피해 왔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뭐 길 만든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이거는 전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썰었거든요. 썰면서 방들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저기 운동하러 갔을 때 운동하는 걸 쳐다보는 아이들 뭐 도서관에 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자세히 했는데 나는 그게 아키텍처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방에서 접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하겠냐면 처음에는 프로그램도 되는 출연의 공간이 유리한 지점에서 아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출발하다가 그 다음에
각각의 방에서도 출발하는 걸로 바꾼다. 아까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에서, 그 다음에 책을 보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코트에서 점점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이제 도서관 밖에 있는 길 밖에까지 쭉 연장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스케치 하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디가 괜찮은 점이지, 요 점에서 하지, 그게 아니라 방에서 그 스터디하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적어도 세 방향에서 아까 뭐 2개 있는 것도 있었지만, 한 수녀가 내가 어디를 가지? 그 뭐냐면 내가 지금 아침에는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럼 기도하는 방으로. 아침엔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럼 밥 먹는 방으로. 선택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접점을 둬가지고 갈 수 있는 걸